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양보호사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 강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들샘 출판사 이 요양보호사 교재 중에서 핵심 요약집 가지고 제가 요약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특히나 요양보호사 교육 중에서 사회복지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용어들도 많이 생소하고 그리고 또 단순 암기가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와닿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인 이런 선생님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고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교과목이 제일 어려우세요라고 여쭤보면은 거진 한 70%, 80% 정도 선생님들이 이 1에서 4장, 요양보 개론 파트와 그리고 이제 9장이 되겠죠. 요양보 기록물 보고 이 사회복지 파트를 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시험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노하우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강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앞에 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들샘 미디어 요양보사 요약집 따라잡기 기출문제집 저자 중 한 사람이고요. 임상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일심 요양보사 교육원의 대표로 재직 중에 있고요. 요양보사 교육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1번 요양보호사 이제 CBT 컴퓨터 시험이죠. 근데 사실 컴퓨터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출제 경향이 그동안 41회까지 우리 지필 시험으로 봤을 때 나왔던 그 문제 외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요즘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2024년 들어와서 이 CBT 시험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자, 그래서 총 문제는 동일합니다. 80문항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론이 이제 35문제. 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파트,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이 파트가 여기 이론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실기 파트는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하실 수 있는 신체활동 지원 부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뭐 식사, 배설, 개인위생, 뭐 체위 변경 등등등. 자, 그래서 우리는 이론 35문항 중에서 17문항이 보통 1에서 4장, 그리고 9장인 이 사회복지 파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50% 가까운 17문항에서 18문항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는 이론에서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그럼 60% 이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21문제는 최소한 맞으셔야 됩니다. 이게 커트라인이죠. 이론 35문제 중에 60%니까 21문제 맞으셔야지 합격 기준이 됩니다. 물론 실기도 60점을 맞으셔야 되지만 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며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이 사회복지 파트라고 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자, 사회복지 파트만 잘 공부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며, 그리고 시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까? 이 두 파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선생님들께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시험 문제 풀이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단순하게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생소한 단어가 많기 때문에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사회복지 파트가 굉장히 어렵다. 자, 특정한 단어를 잘 기억해서 연상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제안드리는 방법입니다. 선생님들 사회복지 파트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다음에 뭐 우리 사회보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 사회복지 정책과 그 용어들을 배우시게 되잖아요. 그 하다못해 무슨 뭐 기관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무슨 뭐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뭐 치매 안심센터 등등등. 그죠? 그리고 외울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풀어서 기억하는 건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단어만 떠올렸을 때 그 내용이 연관돼서 연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제적 보상, 우리
대상자 2에서 배우셨죠? 경제적 보상, 경제가 뭐예요? 돈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료, 그다음에 경로 우대 할인, 그리고 지하철 요금 감면 등을 통해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다. 국가에서. 그게 경제적 보상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노인복지 원칙 기억나세요? 노인복지 원칙 중에서 물론 독립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참여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 어떻게?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근데 이 내용들을 풀어서 뭐 노인분들이 어디를 가야 돼, 어디를 가서 뭐 봉사활동을 하고 본인들의 갈고 닦은 노하우를 가지고 젊은 세대랑 공유하고 이렇게 내용으로 연상시키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외울 내용도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한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그 단어만 기억을 해도 내용이 기억할 수 있도록 특정 단어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는 데 있죠. 노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례 관리도 물론 해주지만 교육도 실시하잖아요. 어떤 교육? 뭐 노인 인식 개선 교육, 학대 예방 교육, 뭐 그다음에 노인의 자살 예방 교육 등등등. 그래서 저는 항상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신고, 교육 이렇게 단어 두 가지로 끝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단어를 좀 잘 기억을 하셔서 그 내용을 연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사회복지 파트는 단순한기가 많고 그다음에 내용이 너무 방대한 데다가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이다. 어. 자, 그래서 내용 자체를 기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풀어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를 사용해서 기억이 잘 나도록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자, 두 번째는요. 핵심 요약집에 표기된 주요 내용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 요약집, 들샘 출판사 이 교재를 보시다 보면은, 뭐, 초록 색깔로, 이제 색깔로, 처리되어 있는 글씨체와, 그다음에 이제 뭐, 별표가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 것들은 뭐 놓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들,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들은 그것만큼은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우리는 안정적으로 60점 이상을 득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의 공부가 만약에 조금 자신이 없으시고 나 이거 다 기억 못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별표 한 개짜리랑 별표 세 개짜리가 있는데 둘 중 하나 버려야 돼. 그럼 당연히 우리는 별표 한 개짜리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내가 많은 양을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별표 세 개짜리 반드시 나온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만큼은 꼭 기억을 해달라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머리에 잘 안 담겨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해야 한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정말 많은 복습을 실시를 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나 돌아서면 까먹어.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란 거 원래, 어, 시간이 지나면은 날아갑니다.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걸 조금이라도 더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기려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반복하는 거, 복습하는 거. 선생님들이 만약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셨다? 그럼 집에 오셔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떠나가기 전에 30분이라도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요. 당일날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 임상열 강사는 복습을 가장 강조한다라고 돼 있죠. 저는 뭐, 선생님들이 제발 똑같은 거 그만 좀 해요 라고 할 때까지, 아니, 그 얘기를 하셔도 저는 아주 집요하게 중요한 거는, 계속 여쭤보고, 기억하시죠? 강조하고, 선생님들 이거 또 복습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복습하고, 계속 반복하고 복습을 합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내가 굳이 이거를 막 떠올리려고 노력을 안 해도 기억 남게끔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 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회복지 파트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요양보 개론, 그다음 기록 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려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 내용이 많고, 두 번째로, 생소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뭐 일상생활적인 부분들이면 그래도 수업 한번 들으면 와닿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파트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용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공부를 해서 어찌됐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복지 파트를 버려야 되나요? 버릴 수 없어요. 왜? 35개 중에 거의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첫 번째 제안 드렸던 게 뭐죠? 특정한 단어들을 꼭 기억을 하셔라. 특정한 단어들을 잘 별표를 치셔서 단어 가지고 내용이 생각나게끔. 자, 노인보 전문기관이 하는 역할 뭐예요? 신고, 교육,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어로 내용을 연상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특정 단어를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사실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반복하고 복습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들으셨다면 오늘 복습을 하셔야지 하루만 지나도 선생님들 거의 남는 거 1, 2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고 또 자신이 없는 부분은 또 선택해서 또 계속 또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들은 우리는 요양보사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고 100점을 맞기 위해서 물론 100점을 맞으면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나는 공부하는 게 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제가 제 강의에서 강조했던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그것만 정말 반복하고 10번, 20번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는 거. 음. 자,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제가 실제로 썼던 방법인데, 이 암기 잘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첫 번째는요, 쓰면서 외우세요, 쓰면서. 쓰면서 외우시는 방법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하면서 외우세요. 말하면서. 계속 되뇌이면서. 그래서 제가 실제 수업할 때도요, 제가 학원에서 수업할 때도요, 선생님들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그때 이거 뭐라고 했죠? 이거는 뭐죠? 선생님 대답을 해. 왜? 내가 직접 말로 해야 그게 기억에 더 잘 남아요. 오래 가요. 그래서 선생님들 항상 말로 중얼중얼 하셔도 되니까 말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쓰면서 외운다. 그 다음에 말하면서 외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이게 갑작스럽게 또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너무나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 영상에서는 문제풀이 할 때는 또 어떻게 할까? 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